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에 상장했던 알지노믹스는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고 또 금요일에 상장했던 RBK 스펙도 공모가 3배 넘어가는 큰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절정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세 종목이 함께 상장하거든요. 그래서 세 종목이 함께 상장하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다들 좋은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상장하게 되었는지 오늘도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으니까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삼진식품, 하나스펙, 그리고 미래에셋 11호 스펙이 함께 상장하게 되었고요. 상한가가 이어지고 있는 알지노믹스까지 총 4종목의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일단 알지노믹스는 본인의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으니까 여기 세 종목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종목 중에서는 일단 삼진식품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함께 상장하는 스펙들도 확약이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삼진식품은 대신증권이 주관사였고 그리고 스펙들은 하나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주관을 담당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삼진식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약 2,300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 확약을 신청한 비율이 약 41%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확약이 50%를 넘기면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진식품은 41% 신청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냥 적당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 확약은 77.1%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요 예측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좋은 수준으로 늘어났고요. 물론 확약의 절반 이상이 15일만 보유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상장일에 기관 물량은 34만 주만 나올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의무 확약 덕분에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장일에는 257만 주, 전체 주식의 약 26% 물량이 유통되고요. 저의 기준으로 보면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되는데 유통금액이 200억 원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통금액 기준으로 보면 아주 가벼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종목은 유통금액이 가장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큰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통물량 구성을 보면 공모주주는 84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기존 주주는 173만 주로 공모주주보다 약 2배 많은 물량을 상장일에 매도할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기존 주주 물량은 여기 화면 보시는 재무적 투자자 두 곳에서 물량을 전부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 주주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서 천천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가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흐름을 조금 만들어주고요. 본인들의 물량을 천천히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던 이력을 보니까 작년 12월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었는데 이 당시에 투자했던 약 19만 주는 주당 8,500원 정도로 삼진식품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삼진식품의 공모가가 7,600원이니까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주주들은 주당 약 900원 정도 더 비싸게 취득을 하였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약 12% 높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한 달 동안은 의무 보유를 해야 되니까 상장하고 한 달 이후에 매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삼진식품은 상장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주가 흐름이 좋은 상태로 잘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긴 했는데 여하튼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독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상장일에 매도를 하실 테니까요. 그냥 이런 부분들은 참고 삼아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진식품은 스톡옵션이 있었지만 모두 임원에게 보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원들은 6개월 동안은 의무 보유를 해야 되니까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더 늘어나는 조건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삼진식품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묵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쇼핑몰에도 빵처럼 어묵을 팔다 보니까 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에서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실적도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현재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선정했으니까 유사 기업들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밸류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밸류가 상장일에 영향을 거의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CJ 시푸드는 PER이 약 50배에 넘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사조 시푸드는 PER이 약 10배로 여전히 두 종목 간의 차이가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사 기업으로 밸류를 비교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진식품은 두 종목의 중간 정도인 PER 17배 수준으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여하튼 상장일에 밸류가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번에도 밸류는 참고 삼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공모주 분위기를 조금 살펴볼 텐데, 일단 이번 주에 상장했던 RG노믹스는 금요일에도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상장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고 공모주 시장 분위기는 절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면 TMC가 공모가 3배를 넘기지 못했지만 아크릴부터 RG노믹스는 모두 공모가 3배를 넘기고 있고요. 삼진식품도 이번 주 분위기와 더불어 가지고 유통금액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사실 상한가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공모가 3배는 그래도 넘겨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스펙들이 함께 상장하니까 스펙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여전히 분위기 좋거든요. 의무 확약이 많이 걸려 있느냐, 그리고 단독 상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세가 조금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공모가 2배를 넘겨주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상장했던 IBK 스펙은 공모가 3배 넘어가는 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스펙도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다만 월요일에는 삼진식품과 함께 상장하다 보니까 스펙들의 시세가 평소보다는 조금 적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래도 화면을 보시면 두 종목 모두 기관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은 확약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종목 중에서는 미래에셋 스펙이 모집하는 금액이 120억 원이었으니까 하나 스펙보다 20억 원 더 적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 스펙 쪽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래에셋은 공모가 2배는 넘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에는 RG노믹스까지 어떻게 보면 4종목이 함께 상장하는 것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그래도 가장 주목을 받을 종목은 삼진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볍게 상장하기 때문에 상한가를 보여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단독 상장은 아니기 때문에 장 초반의 흐름을 조금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진식품은 환불기간이 4일이었지만 인기가 정말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약 6,400주당 비례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파킹 통장 기준으로 4일간 이자 비용은 약 5,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거의 주가가 80% 넘어가야만 수익 구간이 나올 정도로 이자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래도 공모가 3배 이상은 무난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니까 비례 청약을 하셨던 분들도 아마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도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시간 허락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